홈팀 구마모토 포메이션은 3백이며 한다이는 제공권 경합에는 강하지만 뒷공간 커버에서는 기동력이 다소 떨어진다. 와타나베는 측면에서 볼 전개는 가능하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 상황에서 커버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후지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압박에 약하고 강한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실책이 잦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미드필더 수비 간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로 최근에는 전환 타이밍이 늦어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활동량이 떨어지며 실점 빈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원정팀 주빌로 이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테우스 페이쇼트는 침투 타이밍과 득점 감각이 예리해 박스 근처에서 항상 위협적이다. 크룩스는 좌측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며 볼 간수 능력도 좋아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거의 없다. 나카무라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 조절과 볼 커버가 안정적인 자원으로 공격과 수비 연결 고리를 맡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이선의 움직임과 전방 압박이 잘 맞물리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패턴이 살아나고 있다. 또한 세트피스 전개에서도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어 경기 내내 꾸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술적 안정감이 확보된 상태다. 주빌로 이와타는 공격 전개 루트와 수비 밸런스 모두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조합 완성도는 상위권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구마모토는 수비 간격, 전환 타이밍, 체력 활용 등에서 명확한 열세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경기 역시 뒷공간과 후반 집중력 부족이라는 약점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빌로 이와타가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원하는 흐름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 홈팀 에임의 포메이션은 4-4-2며 후지아라는 박스 근처에서 움직임은 왕성하지만 슈팅 정확도에서 기복이 있다. 데구치는 중원에서 볼 전개를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탈압박 성공률이 낮고 볼 간수 능력도 불안정한 편이다. 다니모토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을 커버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이선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다. 공격 전개 역시 좌우 편중 현상이 심하고 세컨볼 장악률도 낮아 전방 압박 이후의 연결 흐름이 끊어지는 구조다. 원정팀 야마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디사로는 문전 침투와 위치 선정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곡구부는 빠른 터치와 측면 연계를 통해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롱볼과 숏패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다카에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볼 커버 범위와 전개 가담 능력까지 겸비한 조율형 미드필더다. 야마가타는 최근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 조절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양 측면의 순환적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수비에서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끊어내는 압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서 빠른 공격 전환으로 실점 위기를 줄이고 있다. 야마가타는 전방 압박과 전개 밸런스 모두 안정적인 전술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후반전 집중력이 유지되는 흐름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에임에는 체력 부담, 간격 유지 실패, 템포 저하라는 복합적 약점이 실점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조직력과 완성도가 높은 팀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야마가타가 흐름을 끊어내고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승부처다. 홈팀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김범수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방 침투가 강점이다. 후이즈는 전방에서 수비수와의 11 경합을 유도하며 공간을 벌려주고 있으며 박수빈은 중원에서 간결한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빠르게 전개하는 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특히 김범수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매우 날카로워 천안처럼 수비 라인을 과하게 전진시키는 팀에게는 결정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역습 상황에서 박스 침투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원정팀 천안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수비 전진이 핵심인 팀이다. 퉁가라와 펠리페가 전방에서 빠르게 압박을 시도하며 명준재가 이선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전진된 수비 라인으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에게 카운터 어택을 허용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경기에서는 롱볼 한 번에 라인을 뚫리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상대가 빠른 발을 가진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전술은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천안은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수비 밸런스를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비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성남은 김범수를 중심으로 해당 공간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효율적인 역습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화성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함께 배치해 상대 측면을 압도하는 전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루앙과 리마는 측면에서 공수 전환의 템포를 주도하고 있으며 김병호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 타이밍을 동시에 책임지며 안정된 공격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양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는 단순한 볼 소유가 아니라 상대 수비 라인을 실제로 흔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 설계라는 점에서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 원정팀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윙백 한 명씩만 측면에 배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몬타뇨와 박현빈이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양쪽 측면에서의 숫자 부족으로 인해 수비 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바사니가 중원에서 볼을 조율해주긴 하나 전체적인 밸런스는 측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더군다나 주중 FA컵 일정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에 접어들수록 압박 강도와 대응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측면 수적 우위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술의 핵심이다. 화성은 이 구조를 정확히 활용하고 있으며 부천은 전술적으로 해당 구역을 방어하기에 버거운 상황이다. 여기에 체력 부담까지 겹친다면 승부의 추는 자연스럽게 화성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홈팀 김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루이스와 조성준의 전방 움직임을 중심으로 득점 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팀 전체의 밸런스 유지는 경기 내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FA컵 일정으로 인해 며칠간의 휴식 없이 바로 이번 라운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 회복에 실패한 상태로 부산전을 맞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정훈 감독 특유의 많이 뛰는 활동량 전술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안정돼 있을 때에만 구현 가능한데 지금의 김포는 전술 구현보다 체력 유지가 더 시급한 상태다. 원정팀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짧은 템포 전환과 압박 그리고 공간을 노리는 직선적 전개가 장점이다. 곤잘로와 리영직은 전방에서 공간을 넓혀주는 플레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패시는 문정 근처에서 집중력을 높이며 마무리 타이밍을 책임지고 있다. 조성환 감독은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 구성이 탁월하며 이번 경기처럼 상대가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태일 경우 더욱 날카롭게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김포를 상대로는 롱볼 중심보다는 중원 압박 후 빠른 템포 전개로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김포는 체력 회복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을 상대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고정훈 감독의 전술 요구는 선수단의 현실적 상황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조성환 감독은 이러한 흐름을 읽고 경기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전술가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부산의 흐름 주도 가능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